김백도입니다. 네, 현역 가왕 3 재밌게 보셨습니까? 자, 오늘은 정말 제가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되나 참 난감하기도 하고,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김백도답게 소신을 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리뷰를 하는 게 옳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잠깐 제 얘기를 아주 짧게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크게 생각 안 하시고 시청하시겠지만, 김백도 채널 사정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영상이 한 3일 있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4일 있다가 하나 올라오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이실 겁니다. 사실 그 중간중간에도 영상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내려진 건 아니에요. 제가 내린 겁니다. 좀 영상이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댓글 삭제한 거 아니냐. 아니, 그분의 댓글만 삭제한 게 아니라 그냥 영상이 통째로 내려간 겁니다.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 제가 임의로 삭제하고 그러는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댓글 삭제했다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지금 김백도 채널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영상이 간혹 통째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는 기약이 좀 없고, 최선을 다해서 저도 한번 돌파해 볼 텐데, 그렇게 좀 이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국민 응원 투표 5주차.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7명을 찍어야지만 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이죠. 나중에 이제 3명을 찍어야지만 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그때쯤은 결승전 때 문자 투표 향방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7명을 찍어야지만 투표가 완료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역선택도 가능하고 해서 온전한 표심을 다 가늠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일단 감안하시고, 그래도 어쨌든 상위권에 올라가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에 올라가면 좋은 거죠. 홍지윤 씨 지난주에 이어서 또 1위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요, 결승전에 가면 결국에는 문자 투표가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홍지윤 씨가 여러모로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강혜연 씨가 2위인데, 문제는 강혜연 씨가 항상 이 노래 대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 그게 강혜연 씨한테는 가장 지금 불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10대 중에 의외로 이수연 양이 어쨌든 대국민 응원 투표도 그렇고 실제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부분도 그렇고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수연 양이 노래를 잘 부른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몰랐다. 그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심 없이. 애초에는 나이도 제일 어리고 하니 10대 가수 3명 중에 이수연 양이 제일 좀 불안하지 않겠냐. 10대 가수 3명을 전부 다 탑7에 올리기는 제작진도 부담스럽다면 한 명 정도는 떨어뜨릴 것도 같은데, 한 준결승전 혹은 결승 올라가기 직전에, 그러면 이수연 양이 제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안한 포지션, 위치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도 현역 가왕 3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말씀도 그렇게 드렸잖아요. 이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10대 3명 중에 2명은 최종 탑7 안에 올리고 1명을 어쩔 수 없이 떨어뜨려야 한다면, 그건 이수연 양이 아니라 나머지 2 가수 중에, 나머지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다른 남아있는이란 표현을 쓰고, 남아있는 10대 가수 2명 중에 1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이수연 양은 앞으로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최종 탑7 안에 들어가는 건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 아니겠느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보면 이수연 양 응원하는 댓글이나 그런 건 그렇게 많이 안 달려요. 근데 대국민 응원 투표는 지금 10대 중에 제일 높잖아요. 계속해서 10대 중에 제일 높습니다. 이수연 양이.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트로트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나이 연만하신 시니어 분들이 많고 40대 뭐 30대는 말할 것도 없고 40대 그리고 50대 초중반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유튜브 영상 안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가 되겠어? 이수연 양을 응원하는 팬덤 분들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젊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젊은 엄마들. 내 딸 같고 뭐 또 시니어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지 이수연 양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적은 게 아니에요. 대국민 응원 투표를 보면 그런 점 일단 감안하시고 금잔디 씨가 4위, 빈예서 양이 5위. 사실은 5위도 굉장히 좋은 순위긴 하지만 빈예서 양 팬분들에게는 여전히 배고프고 아쉬운 순위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 지금 대국민 응원 투표 순위가 지금 문제가 아닌 상황이 벌어져 버렸죠.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구수경 씨가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요번에도 엄청 좋은 성적을 냈죠. 요번 방송에서. 저는 구수경 씨도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최종 탑7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미안하지만 최종 탑7 안에 들어가도 구수경 씨가 좋은 순위라는 건 1, 2, 3위 안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역가왕 3에 딱 나와서 구수경 씨가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경연 기간이라는 건 길 것 같지만 짧습니다. 그 기간 안에 팬덤을 확고하게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확고한 팬덤이 있어야 최종 결승전 문자 투표에서 좋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데 구수경 씨가 과연 남은 몇 주 동안 그런 팬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수경 씨는 최종 탑7 안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조금은 중하위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문제는 홍자 씨입니다. 홍자 씨도 뭐 지금 밤잠을 좀 제 생각엔 못 잘 것 같아요. 완전한 흑역사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최종 탑7 안에 들어가도 말이 많겠죠. 어쨌든 뭐 저는 홍자 씨 선전하길 바라고. 김태현 양도 아마 김태현 양 본인도 그렇고 팬덤 분들도 그렇고 대국민 응원 투표 순위가 너무 낮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엔 어우솔. 뭐 아주 좋은 무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솔지 씨. 문제는 솔지 씨도 그거예요. 팬덤이 있고 솔지 씨도 그렇긴 한데 이 트로트 팬덤이 아니시기 때문에 기존 솔지 씨의 팬덤 분들이 현역 가왕 3까지 많이 넘어오셔서 응원하시는 분들의 이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있고 팬덤의 크기 자체가 아주 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물리적인 팬덤의 크기 자체가. 그래서 솔지 씨 같은 경우에도 최종 탑7 안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지만 정말 어우솔이 될 거냐. 어차피 우승은 솔지. 그렇게 되려면 저는요. 지금 한 4위권 안에는 대국민 응원 투표에 솔지 씨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근데 지금 9위라는 건 역시 솔지 씨도 숙제는 뭐냐. 최종 문자 투표에서 어느 정도 파워를 발휘해야 1, 2, 3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노래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최종 1, 2, 3위 안에. 그게 이제 솔지 씨의 숙제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장태희 씨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인기 투표 순위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들여서 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자, 모든 장면을 다 제가 거론해 드릴 수는 없고 영상이 무한정 길어지니까 주요 장면만 포인트 좀 짚고 그 다음에 바로 빈예서 양, 이수연 양 무대에 그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구수경 씨의 도약이 아주 빛납니다. 예, 무려 259점이라는 점수를 받고 노래 대결에서 승리를 했죠. 근데 또 베네핏 점수 30점까지 받아가지고 289점이라는 점수로 1위로 도약을 해버렸죠. 예, 구수경 씨의 재발견이다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그런 멋진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팬덤의 힘이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최종 탑7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다음 숙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수경 씨 저도 응원을 하고요. 자, 홍지윤 씨하고 차지연 씨가 MVP 대 MVP의 대결을 벌였는데
정수라 씨의 내 사랑을 본 적이 있나요? 요거 어려운 노래입니다. 정말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감성 표현 능력도 많이 필요하고 결과는 차지연 씨가 158점으로 승리했지만 홍지윤 씨가 졌지만 잘 싸웠다. 홍지윤 씨가 142점. 요건 뭐 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차피 점수 합산해서 최종 순위 가리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냥 근소한 차이로 거의 무승부나 마찬가지다. 요렇게 얘기해도 거의 틀린 말은 아닙니다. 홍지윤 씨는 뭐 당연히 지금 실력, 인기 모든 면에서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종 우승 후보, 강력한 우승 후보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지표상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없어야 최종 우승을 하거든요. 차지연 씨는 저는 탑7 안에는 뭐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차지연 씨도 트로트 팬덤이 많이 형성돼 있지 않고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뭐 윤명선 씨도 지적하는 부분이고 뮤지컬적인 그 약간 뮤지컬에선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트로트 이 판에서는 그 과도한 좀 그런 어떤 그거 있잖아요. 표현적인 부분. 요거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 숙제는 항상 차지연 씨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걸 또 본론이라고 표현을 결국에는 해야겠죠. 본론인데 뭐 예고편에도 많이 나왔고 저도 리뷰를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빈예서양하고 이수연 양의 1대1 한 곡 맞대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무대를요. 막상막하라는 표현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무 두 10대 가수가 다 잘 불렀어요. 이 환이라는 노래는 뭐 정수라 씨의 대표곡 중에 하나죠. 네. 자, 굉장히 파워풀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이 율동 퍼포먼스도 필요한 종합적으로 가수의 역량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난이도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불렀어요. 두 가수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 같이 부를 때 또 따로 떨어져서 부를 때 뭐 그러니까 다들 지금 뭐 환희 정수라 씨의 환희의 재발견이다. 원곡자 정수라 씨가 너무 좋아하죠. 뭐 다들 뒤집어졌습니다. 심사위원석이. 그래서 나이를 떠나서 프로다운 매너와 실력으로 완전히 무대를 평정했다. 그러면서 정수라 씨가 이 두 10대 가수가 잘 성장해서 세계적이란 말 함부로 쓰는 말 아니잖아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극찬을 했죠. 자, 여러분. 문제는 뭐 조금 이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수연 양이 이겼잖아요. 빈예서양 팬분들은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김백도가 어떤 얘기를 하길 바라세요? 사실 빈예서양은 그렇죠. 예전에 미스트롯에서 탈락할 때부터 제가 그 부당함을 많이 역설하고 그때부터 저를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팬분들도 많고 저는 항상 공정하게 리뷰한다고 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빈예서양에 대한 애착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사실과 다르게 빈예서양이 엄청 잘했는데 억울하게 여기서 이수연 양한테 졌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첨꾼이 되는 겁니다. 정말 소신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빈예서양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문제는 이수연이라는 괴물, 좋은 의미로 괴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이수연이라는 괴물이 나타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괴물 그 자체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수연 양은 나중에 크면은 변성기를 잘 거친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근데 다행히 남자보다 여자는 변성기가 이렇게 크게 오진 않죠. 남자는 변성기가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목소리하고 지금 목소리하고 180도 다르거든요. 어렸을 때는 되게 귀여운 목소리였어요. 근데 크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변한 건데, 아무튼 그래서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미운 오리 새끼 동화처럼 그냥 평범한 목소리가 변성기를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목소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막 파리 나무 십자가 합창단 뭐 그런 보이스 소프라노, 그런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였는데 변성기 거치기 전에는 변성기를 거치고 어렸을 때 그 아름다운 목소리 다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렸을 때 좋은 목소리가 김용빈 씨처럼 커서도 좋은 목소리, 이런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여자 가수들은 그만큼 목소리의 변화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수연 양은 여자로 태어난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이 보석 같은 목소리가 만약에 변성기를 거치면서 후다닥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대한민국에. 제가 나중에 손승연 같은 어마어마한 목소리가 될 거다, 이수연 양은. 그렇게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했잖아요. 오늘 고음 내지르는 거 보세요. 물론 이수연 양의 고음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애드리브로 고음을 팍 내지르는데, 야, 이거는 빈예서양보다 고음이 한 두 음 정도 더 높이 내는 것 같던데. 예, 제가 뭐 정확히 절대 음감은 없습니다만은 빈예서양도 그렇게 내고 싶었겠죠. 근데 그 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근데 몇 살 어린 이수연 양이 그 고음을 전혀 부담 없이, 그것도 쩌렁쩌렁하게, 이게 놀랍고 춤도 잘 추고. 빈예서양이 못 췄다는 게 아닙니다. 이수연 양이 그 어린 앙증맞은 몸으로 춤을 너무나 과감하게 잘 추고.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빈예서양 팬분들 지금 안 그래도 속이 시끄러우신데, 김백도가 아첨꾼이 되긴 싫으니까요, 욕먹을 각오를 하고. 빈예서양 오늘 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 빈예서양은 진짜 이대로만 성장하면 대형 스타, 대형 가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수연 양이 너무 괴물이야. 이게 문제. 자, 그러니까 빈예서양은 충분히 잘한 거예요, 요번에 환희 무대에서. 근데 그죠? 이렇게 되고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버렸어요. 그럼 이 차이만큼 빈예서양이 못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점수 차이가 날 수는 없는데, 조금이라도 잘한 사람 쪽으로 표가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실제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200점 대 210점, 205점 대 210점, 그 정도가 나왔어야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90점은 제대로 된 점수가 아닌데 어쨌든 받아버렸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이미 조짐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빈예서양이 마음의 부담, 우리 팬덤 분들이 정말 그렇죠? 어우빈 어차피 우승은 빈예서 하면서, 저도 사실은 어우빈을 한때 외치긴 했었습니다, 현역 가왕3 시작하기 전에는. 근데 지금 상황은 자꾸 대국민 응원 투표도 뭐 중위권 정도, 그리고 자꾸 첫 번째 무대부터 올인정 버튼 못 받고, 이게 뭔가 껄끄럽게 자꾸 오는데, 동생인 이수연 양과의 1대1 한곡 대결에서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빈예서양이 노래 다 부르고 점수 나오고 나서 내려가면서 그 얘기 한 거 기억나십니까? 어차피 질 줄 알았어요 라고 했죠. 뭐냐? 연습 과정에서도 뭔가 이게 못 쫓아갈 부분이, 고음을 애드립을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봐 제작진이 했는데, 이수연 양이 더 높은 고음을 너무 쉽게 지르는데 빈예서양은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저것도 지금 목소리가, 퍼포먼스나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빈예서양도 스스로 가수로서의 양심에 봤을 때 내가 좀 이 부분은 동생이고 이겨야 되는데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연습 과정에서 한 겁니다. 빈예서양 스스로조차도.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감이 이미 전 시작이 됐다고 봐요.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솔지 씨하고 김주희 씨 했는데, 솔지 씨가 너무 뭐 잘했죠. 249점으로 이겼습니다. 예, 그렇게 아주
솔지 씨는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문자 투표의 활용만 확보한다면 우승 후보는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부족하면은 아무리 노래 잘 불러도 우승 후보는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김태현 양하고 소유미 씨 한 곡 대결. 김태현 양 뭐 너무 잘 불렀죠. 하춘아 선생님의 무죄를 불렀는데 김태현 양이 이겼습니다. 199점. 네. 자, 문제는 이제 다시 빈예서 양 얘기로 돌아와 보자고요,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물론 2라운드에 더 많은 점수가 배점이 됐긴 하지만 문제는 2라운드에서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1라운드에서 너무 충격적이죠. 90점을 받는 바람에 14위 1라운드가 최종 점수라면 탈락 후보가 되는 겁니다. 8위까지는 무조건 올라가고 9위부터 16위까지는 탈락 후보. 뭐 이거를 또 어떻게 투표를 할지 뭐 어떻게 가려낼지 부활하는 사람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사람하고 최종 탈락하는 사람을 하여튼 탈락 후보는 되는 건데 탈락 후보들 중에서도 하위권이에요. 14위면. 그러니 여기서 오는 중압감이 또 빈예서 양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예. 아마도 빈예서 양도 그래도 내가 많은 우리 팬덤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최종 1, 2, 3위 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현역가왕 3에 나올 때부터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을 좀 해보는데 자꾸 지금 이미 중반전을 넘어가고 있고 이제 내일 모레 준결승 이제 뭐 하고 이미 녹화는 다 끝났지만 요 타이밍에 빈예서 형이 받는 심리적인 중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이게 좀 문제 아닌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직 빈예서 양 10대 가수입니다. 노래는 너무 성인들 뭐 뺨칠 정도로 잘 부르지만 여리여리한 중학생, 여중생 10대 가수예요. 빈예서 양이 안고 여태까지 가수 생활하면서 왔던 그 중압감, 가족들이 기대해 주시고 수많은 팬덤분들이 기대해 주시는 그걸 내가 어떻게든지 부응해야겠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사실은 더 빈예서 양의 스텝을 꼬이게 만든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연 양이 이제 빈예서 양 단독 무대에 하러 가는데 팔자전제 그 응원을 해주죠. 예서야 넌 잘할 수 있어. 두 사람의 우정전은 계속 나중에 성인 가수가 돼서도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본선 3차전 2라운드 팔자전쟁 빈예서 양 이제 단독 무대에 서기 위해서 딱 LED 전광 패널 뒤쪽에 딱 이제 무대 뒤에 서 있는데 뭔가 좀 몸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혹시 또 감기는 아니겠지. 예, 이번에 예방 주사도 맞고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다는데 그럼 감기는 아니면 긴장이 돼서 몸을 떠나?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노래는 송혜 선생님의 내 고향 갈 때까지. 정통 트롯곡이고 저는 뭐 빈예서 형한테 너무 잘 어울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방송 다 보셨을 테니까 정말 사건이 발생을 했죠. 안타깝게도 가사도 많은 부분 놓쳤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예고편을 나노 단위로 분석을 해봤는데 간주 부분에 빈예서 양이 흐느낀 거지 절대로 가사를 놓친 게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김백도는 여러분들 영상에서 끝까지 유보적 자세를 견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진짜 가사를 놓친 것일 수도 있는데 본방송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스포 방송 남발하고 뭐 자기가 많이 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실수하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 얘기하고는 다르게 안타깝게도 가사를 많은 부분 놓쳤어요. 빈예서 양이. 뭐 팬덤분들은 이제 뭐 사전에 보고 오신 방청객분들이 원래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다 아름아름 친하신 분들 사이에서 이미 퍼져나간 소문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좀 방어막을 사전에 쳐야 된다. 아니 저는 팬덤분들의 그 마음 100% 200%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댓글로 벌써부터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빈예서 양이 실수했더라도 그거는 뭐 어머니 생각도 하고 할머님 생각도 하고 아버지 생각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노래 가사와 연계가 돼서 예, 다른 건 아니다.
김백도가 소신을 갖고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포장하는 게 지금 현재 비내서양을 위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비내서양이 이렇게 실수한 원인은 오늘 뭐 다들 얘기하고 심사위원들도 그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 중압감 때문에 그런 것이지 노래의 그 가사와 노래 부르는 가수의 정서가 연결돼서 거기서 나오는 그 감정의 복받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압감. 그거의 시작은 사실은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첫 무대, 올인정 버튼을 받지 못했던 첫 무대부터 시작이 됐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이수연 양과의 맞대결에서 진 것도 진 것인데 너무 생각 외로 많은 점수 차이로 져서 1라운드 순위가 14위까지 떨어진 거. 이 부분이 엄청나게 비내서양의 마음을 크게 짓눌렀다. 그래서 거기서 시쳇말로 멘탈이 흔들려 버리게 된 겁니다. 저는 비내서양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노래를 잘 부르고 신동이고 그래서 저 높이 우리가 올려놓고 비내서양을 봐서 그렇지 실제로 인간 비내서는 여리여리한 여중생일 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중압감을 여태까지 사실 자기 혼자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너무 낮게 나왔어요. 400점대여도 그게 만족할 점수가 비내서양은 아닌데 300점대도 아니고 200점대 점수가 나와버렸어요. 이건 결과가 이미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비내서양 스스로도 얘기를 했어요. 가사에서 오는 정서와 맞물려서 울었다는 게 아니고 이번엔 잘해야겠다. 그죠? 90점이라는 점수로 너무 중간 순위가 14위까지 내려가 버렸으니까 그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솔직하게 비내서양도 얘기를 했잖아요. 정수라 씨가 오늘 이걸 잘 교훈 삼아서 다시는 앞으로 평생 가수 생활하면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가슴에 새기길 바래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줬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비내서양 팬분들, 저는 정말 우리 비내서양 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더 중요한 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 듣기에 좋은 달콤한 얘기만 해서 조회수만 올리는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그게 김백도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예고편의 법칙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잖아요. 예고편에서 많이 울면 울수록 그 가수는 그 해당 라운드에서 최종 탈락하지 않고 다음 라운드에 올라간다라는 예고편의 법칙 비내서양에게도 작용을 해서 지금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만 결국에는 준결승전에 비내서양은 진출할 것이다. 그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조건과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 회로를 강력하게 돌려보겠습니다. 김백도는. 여러분들 녹화 방송 갔다 오신 방청객분들 사실은 스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얘기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김백도는 비내서양은 준결승전 진출한다에 한 표를 던지면서 다음에 또 좀 못다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